한국물가협회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이 42만 원. 1년 전보다 무려 20%나 올랐다고 합니다. 또 예전에는 김장하는 날이 진짜 잔칫날이었죠. 북적북적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었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 먹는 사람도 많이 늘었고요. 우리나라 김장 문화, 그 역사 속으로 같이 한번 떠나보실까요? 라떼 경제사 시간입니다. 경제 전문 뉴미디어 어피티 김정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혹시 김장 하세요? 네. 하세요? 제가 주축이 돼서 하는 건 아닌데. 예. 부모님이 하시는데 이제 끼어서. 네, 시부모님이 하십니다. 저도 다다음 주에 김장하러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김장 비용이 참 많이 오르고 있죠. 특히 이제 2020년대 들어서 이상기후 있고 이러면서 정말 많이 올랐죠.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이고요. 옛날 김장 비용을 보면 그때도 김장 비용이 참 계속 이슈이기는 했었어요. 옛날에도. 네, 그래서 4, 5인 가족 기준해가지고 1970년대 김장 비용이 한 3, 4만 원 선이었고 80년대 6, 8만 원 선이었고 91년도에서 12만 원 선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본 조사한 거에는 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올라가더니 이번에 최근 나온 건 또 40만 원까지 40만 올라갔네요. 원대로. 예. 저 고춧가루만 20만 원어치 샀거든요. 많이 하시는 거예요? 10인 정도 먹는데요. 그래도 좀 내가 비싸게 하나? 근데 예전에는 그 김장 재료에도 특히 바가지 요금이 붙는 시기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기업 월급날은 또 대다수가 25일, 그렇죠, 매월 25일이 많죠. 12일이잖아요. 네. 이게 근데 사실은 특별한 이유가 딱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은행권 관행 때문에 한 100년 이상 지속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25일에 맞춰가지고 김장 재료를 좀 사게 됐고 아니까 그때는 좀 비싸게 파는 거죠. 왜 졸업식 때나 이럴 때 학교 앞에 가면은 꽃 가격이 2배, 3배 뛰어 있잖아요. 약간 네.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김장철이라는 게 사실 이제 입동 전후로 해가지고 며칠인데 이 입동이 보통 11월 한 8일 정도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11월 20일 정도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더 늦게 이렇게 돼가지고 딱 11월 25일 맞춰서 김장을 예전에는 좀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성수기 관광지처럼 이제 재료를 바가지 요금으로 비싸게 팔게 되었습니다. 시즌 김장철 또 그리고 25일 전으로 재료값을 올렸다. 그리고 또 우리가 김치 없이는 못 사는 민족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언제부터 우리 밥상 위에 김치가 올라가게 됐을까요? 전 너무 이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찾기를 좀 포기하고 조선왕조 실록에서 이제 네. 궁궐에서도 김장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제 근데 이제 좀 17세기 전후로 재료가 많이 바뀌어서 이 17세기 이전에는 무가 좀 주재료였고요. 배추는 별로 등장을 하지 않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근대화 거치면서 워낙 이제 주부들의 일이었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주부들이 주축이 돼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까지는 남자들의 큰일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김장하는 한 번에 많이 담궈야 되니까 재료 사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또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김장 보너스라고 좋은 회사를 따져보는 기준 중에서 이제 김장 보너스를 지급하는 회사인가?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아닌 회사인가? 김장 보너스. 진짜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지급하던 시절에 다니셨나? 아니요. 저 어릴 적에 들었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삼촌들이 김장 보너스 받았다고. 네, 그래서 이게 금액이 결코 작지 않아서 적게는 월급의 30%, 많으면 이제 100%까지 나왔는데 예. 그 외환 위기 이전에는 이제 우리 대우그룹이 가장 이제 최고의 기업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대우그룹 같은 경우는 정말 100% 지급을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또 현금으로 또 봉투에 넣어서 주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에 또 없어지고 이러니까 이거 가지고 참 부부싸움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연말이나 아니면 이제 추석, 설 명절 때가 아니라 김장철에 주는 김장 보너스. 진짜 그렇죠. 추억의 이름입니다. 추억의 이름. 김장 방학도 주더라고요. 김장 방학이 있었어요. 네, 중고등학교에 특히 기숙사 있고 그러면 김장 방학 11월 25일 맞춰서 집에 가서 부모님 도와드려야 된다고. 저도 고등학교에서 한 10년 전까지 고등학교 다닐 때 10년 전까지 선배들이 입던 김장복 맞춘 거 공구한 거 발견하고 그랬습니다. 앞치마 같은 거. 네. 신기합니다. 진짜 한 60년대, 70년대, 한 80년대까지도 진짜 동네 큰 이벤트였습니다. 네. 사람도 많이 모였고요.
맞아요. 이제 1960년대, 70년대에는 다 같이 모여서 좀 김장 품앗이를 했는데 사실 지금은 김장한다 그러면 한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평균 50포기는 했다고 하니까 50포기라고 그러면 한 집당. 예, 한 집당 50포기라 그러면 한 포기 배추 한 포기에 한 2, 3kg 하거든요. 그럼 뭐 100kg씩 나오잖아요. 100kg, 예, 200kg씩. 이거를 혼자서 다 옮기고 하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힘들어요. 이게 또 진짜 남자들의 일이기도 그쵸, 했고 그쵸, 그쵸. 이거 절일 소금이라든지 고춧가루라든지 다 이제 가지고 오면은 얼마나 무겁고 또 쌓아둘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한 번에 하고 잔칫날 버리고 고된 노동을 했으니까 수육도 삶아 먹고 이러고 이제 좋은 기억으로 남는 거죠. 맞아요. 수육 삶아 먹어야 되는데. 네. 그 참고로 그 김장철에 서울에서는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이제 서울시청 앞이나 아, 여의도 공원에서 뭐 금융권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이런 데서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김장을 대신 담가서 나눠주는 행사 또 하기도 하죠. 대기업들도 많이 하고요. 네. 김장철에는 이제 전통시장에도 사람이 많았죠. 네, 네. 자연히 이게 내수, 소비에도 또 도움이 좀 됐을 테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배추하고 무를 직접 농사짓는 사람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나와서 파는 지역 농산물 시장이 김장철만 되면 아주 호황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도 전후방산업이라고 해야 할지 이제 김장철에 보면 거리에서 이제 고무장갑을 팔기 시작을 했고요. 무하고 배추 실은 리어카도 이제 골목을 막 드나들면서 이제 호객 행위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또 염전 천일염을 쓰니까 소금 이제 날라다가 지역 오는 게 일이었고 맞아요. 장독대도 뭐 팔고 장독도 팔고 그리고 이제 젓갈이 또 지역별 김치 맛 내는데 아주 중요하고 차별화된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젓갈도 이때 성업해서 굉장히 나갔고요. 참고로 남해안에서는 멸치젓을 주로 쓰고 서해안에서는 새우젓을 주로 썼다고 합니다. 뭐 생굴이나 생선 통째로 넣는 곳도 있었는데 해물도 덩달아서 김장철에 굉장히 많이 팔렸고요. 근데 어느 때부터 2000년대 들어서 2010년대 특히 넘어서 많이들 이제 흩어지게 됐습니다. 많이 안 모여요. 네. 이유는 뭘까요? 아파트가 주요 주거 문화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김장독을 묻을 데가 없잖아요. 네. 아파트를 묻을 수는 없으니까. 지하 주차장을 팔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1980년대 후반을 경계로 김장 문화가 조금 나뉩니다. 그래서 어쨌든 쓰는 젓갈하고 조미료가 굉장히 좀 다른데 이제 도시의 이촌향도 때문에 올라온 일자리 때문에 올라온 사람들은 다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섞여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그 조미료를 섞을 수는 없으니까 또 아파트 안에서 친척들끼리 이때부터는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친척들끼리 모이고 또 아니면 이제 그 동네 사람들 중에서도 같은 지역 출신들끼리 모이고 이러다가 이게 좀 번거롭고 계속 핵가족화가 되니까 이제 그냥 김장의 천천히 줄어들다가 이제 공장김치 상품 김치라고 하거든요. 네. 상품 김치를 사 먹는 문화가 좀 나왔던 것이죠. 김미성님 어릴 적에 김장독 묻으려고 아버지께서 땅을 파시던 추억이 소환되네요. 박윤선님도 예전에 마당에 김치독 묻었던 기억나네요. 그렇죠. 저도 어릴 적에 아버지 따라서 땅 좀 팠었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비닐 깔고 김치독 그 묻고. 근데 맞아요. 이제는 뭐 다 김치 냉장고 쓰시지 않아요? 네. 근데 김치 냉장고가 굉장히 이제 혁신이기는 한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외면을 받았었다고요? 근데 처음에는 뭐 당연히 이게 너무 낯선 물건이잖아요. 예. 그리고 불편하기는 하더라도 엄청 우리가 계속 해왔으니까 맞아요. 자리 차지도 엄청 차지하고 그랬는데 그 외면을 받은 시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한 2, 3년 정도 후에는 굉장히 각광받아서 그 김치 냉장고라는 게 처음 발명된 게 이제 위니아의 딤체거든요. 네네. 1995년이에요. 근데 한 2, 3년 후에는 우리가 외환 위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김장철이 되면 하루에 1,000대씩 팔려나갈 와. 정도로 네,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전에도 1993년에도 김치독 냉장고라고 당시 이제 그 광고 많이 나왔었어요. 예, 네. 그 당시 금성전자 이제 LG 예, 지금 LG 그래서 그 금성전자의 김치독 냉장고 뭐 이런 것 싱싱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 냉장고는 그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김치 냉장고가 아니고 그냥 김치독이 딸려 있고 그 김치통을 보관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좀 큰 냉장고. 이랬는데 잘 안 팔렸었어요. 그러고 나서 김치냉장고가 나오니까 비슷한 거 아니야? 이랬다가 이제 입소문을 타고서 예. 2, 3년 만에 대히트를 쳤습니다. 근데 이게 히트를 친 이유가 웃긴데 사람들이 가장 만족했던 부분이 일반 냉장고에 김치 냄새가 더 이상 배지 않아서 김치냉장고에 만족한다. 일단 분리해서 보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도움이 된다. 네, 네. 그러네요.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또 우리가 김치를 사 먹는 문화도 많이 발전했어요. 맞아요. 김치 공장도 많아졌는데 네. 김치 공장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김치 공장은 이제 빠른 산업화로 김장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1970년대 후반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 뭐 김장 비닐 같은 거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게 폐기물이 사실 엄청 나왔어가지고 맞아요. 쓰레기 또 많이 이게 나와요. 시 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돼서 주부의 일손을 덜고 폐기물을 줄이겠다, 김치 공장을 세워보겠다, 약간 이런 게 1970년대 후반에 약간 선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서울 근교에 중소기업들이 김치 공장을 좀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런 김치 공장들은 사실은 사람들을 그냥 많이 모아서 매일매일 담그고 있다 이 정도였고요. 공장이 좀 성업을 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네. 이때부터는 영세 공장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김치 제조 설비를 갖추기 시작을 했는데 유통망이 있으니까 이제 백화점 등지에 좀 들어왔고요. 사 먹는 게 당연해지기 시작해서 이때부터 좀 잘 팔리기 시작한 그게 있죠. 근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또 돼 있는 거는 마찬가지여서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기업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좀 들어온 것이고 이건 2012년에 이게 업종 풀렸거든요. 풀리고 나서는 김치 시장이 훨씬 더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8 올림픽 기점으로 김치 수출이 시작이 됐는데 이때부터도 국내에서 판매를 좀 좋게 소비자들도 파는 거 사 먹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인식들이 퍼져가지고 좀, 네 됐고 그래서 포장 김치 자체는 1990년대 들어서서 포장 기술이 엄청 발달하면서 시작했는데 우리 그 제2 그 김치라고 상표를 얘기할 수가 없네요. 지금 가장 잘 팔리는 포장 김치 어디 가나 있는 네. 그 포장 김치가 딱 요 88 올림픽 기점으로 처음 생겨가지고 지금 수출에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1990년대 들어서 국민소득 1만 달러 넘기면서 외식 문화 발달하면서 대량 생산, 대량 공급이 중요해지면서 김치 공장, 김치 시장이 거의 한 2조 가까이 커졌죠. 이야.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수출을 하는 김치도 있는 반면에 또 우리가 수입을 해서 먹는 김치도 많아요. 맞아요. 올해 상반기 김치 수입량이 역대 최대였다고 합니다. 근데 수출량도 수입량이요? 수입량도 역대 최대고 수출량도 사상 최대고 그랬는데 그 수입량의 16% 정도밖에 수출을 안 합니다. 네. 직접 김장하는 사람들은 근데 사실 이제 배추가 중국산이면 안 사요. 뭐 중국산이 모두 나쁜 거는 아니지만 보통 우리나라가 중국산을 수입해올 때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수입을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굳이 안 사는데 정부가 이번에 이제 뭐 이상기후 때문에 고랭지 배추가 막 녹아내렸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배추값이 너무 올라서 정부가 급히 수입을 하기는 했지만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는 게 시장 직접 보는 분들한테는 이제 안 사는데 우리 김장이 엄청 줄었잖아요. 공장 김치, 상품 김치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시점에서 대량 생산을 하면은 가장 많이 이제 사가는 김치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이 급식하는 데하고 그리고 식당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국산 저가 수입 김치하고 국산 김치하고 단가 차이가 6배 정도 납니다. 6배. 네, 그러니까 이제 6배 비싼 김치를 대량으로 사가지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6배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김치 만들 때는 안전관리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요. 그리고 인건비도 비싼 편이고 이게 다 비용인데 사실 중국산 저가 김치는 그 안전 비용, 그 위생 비용이 별로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렴하게 들어오고요. 김치 소비량 자체는 계속 줄고 있는 추세예요. 사실 한 50년 전 1970년 정도,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하면은 1인당 김치 소비량이 한 250g 정도 돼요. 하루에 250g 정도 되는데 지금 한 89g 정도 되거든요. 거의 3분의 1토막이 난 건데 이러니까 이제 적게 먹는 네, 적게 먹으니까 시장은 점점 이제 그 소비량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소비량의 전부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급식이라든지 식당에서 차지를 하게 되고 아니면 이제 개인 소비자가 사 먹을 때는 또 프리미엄 김치를 사서 드시고 호텔 김치라든지 이런 거를 좀 사서 드시고 하니까 시장 전체는 좀 시장 규모 전체는 줄어드는데 포장김치 소비량은 성장 중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또 수입산 저가 수입산이 잘 나가고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진짜 김장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11월 초부터 아마 집집마다 시작을 하실 텐데 제 느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장철 특히 주말에 고속도로가 많이 막힌다는 느낌은 받습니다. 이번에도 그럴까요? 그리고 그 즈음 한 일요일 저녁쯤 되면 아파트에 그 김장통 어디에선가 이 수레에 끌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면
고향 가셔서 김장 같이 하고 오셨구나라고 보면서도 또 훈훈함이 느껴져요. 맞아요. 근데 네. 저 김장 이제 하면서 한 2, 3년 전에 굉장히 좀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네. 저희 김장조끼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 앞치마 자잘한 같은 이제 거. 꽃무늬라든지 네. 이런 누빔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서양에서 그렇게 반짝 인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코리안 김장 베스트? 아, 김장 조끼. 베스트 막 이래가지고 이제 아마존에서 엄청 히트를 치고 그랬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고무장갑도 이제 꽃무늬 달려 나오고. 네, 그래서 저 연배가 있으신 이제 저희 할머니 세대, 어머니 세대가 입으신 것만 보다가 또 이제 젊은 외국인들이 입은 걸 보니까 저게 또 이뻐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K푸드 이렇게 수출되고 하면서 김치 인기도 해외에서 좀 늘었는데 김치뿐만 아니라 요 김치를 담그는 문화 자체도 굉장히 좀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 음식도 그냥 음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로 발전을 해야 부가가치가 더 네. 많이 또 창출이 되는 거죠. 김주원님, 김장할 땐 수육이죠. 꿀맛이죠. 김장하는 날 수육하시나요?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먹어야죠. 사실은 수육 먹으러 가는 겁니다. 자, 재밌는 이제 김장의 역사 살펴봤습니다. OPT의 김정인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